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대구 사회혁신 컨퍼런스 2부 청년주거 협업 테이블 퍼즐 담당하게 된 대구 청년 전체 네트워크 생활환경 인프라분과 분과장 조영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청년 주거의 논의를 위해 시간을 내어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참여자분들과 간단히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제가 한 분씩 소속과 성함을 얘기하면 해당 참여자분께서 간단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진행되는 과정에 기록을 맡아주실 대구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유정은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마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 오늘 기록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 진행의 스텝을 맡아주실 더 컴퍼니시 협동조합 강은경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대구의 청년으로서 함께 해주실 조수룡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수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대구 청년연대연의 디딤 이마연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년연대은행 디딤의 이마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으로는 대구 경북연구원 조덕한 박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마이크가 지금 꺼져 있는데 혹시 음소거 한번 불러줄 수 있나요? 들리십니까? 네, 들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다음으로는 네, 대구 도시공사 조강래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도시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광래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국가스공사 심은정 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심은정 부장님 혹시 들리시나요? 네, 안 들리시면 근데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대구시 청년정책과 김유한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청년들과 여보세요? 함께 청년희망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대구시 청년정책과장 김요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시 심은정 부장님 지금 마이크 괜찮으실까요? 네, 아직도 안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일단 지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원활한 온라인 회의를 위해 몇 가지 안내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발언 외에는 이제 발언자 외에 마이크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는 화면, 음향 등의 문제가 있을 시에는 채팅창에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 퍼실 안내에 따라서 순서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빙 목적으로 녹화를 진행하고 있어요. 네, 이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워크시트 공유를 위해서 가상 배경 설정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협업 테이블 진행 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역 문제 해결은 한 영역만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모으고 협력할 때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협업 테이블을 다양한 영역의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였는데요.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의제 실행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워크시트 작성을 통해 의제에 대한 각 기관, 개인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공유하려고 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워크시트로 공유한 실행 방안을 토대로 함께 협업 가능한 아이디어를 마인드맵 구성을 통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 의제의 청년 주거에 대한 의제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본 대구형 청년 주거 문제 해결 실험 의제는 대구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 대구형 청년 주거 문제에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제입니다. 이 의제는 2020년 대구 동시공사 측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휴 상태 공간과 건물을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와 대구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에서 이 모델링해서 청년 주거 문제 연구소, 하우징 랩이나 청년 커뮤니티 빌라와 같이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의제의 추진 배경을 좀 말씀드리자면 대구 청년들에게 주거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대구 도시공사에서 지원하는 청년 임대주택의 공실률은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치로 보여지고 있고요. 대구 지역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청년 주거 문제의 원인을 수도권과는 다른 접근으로 찾아낼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청년들이 겪는 다양한 주거 문제의 사례를 모으고 사례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개별 문제 해결 방식을 넘어 새로운 주거 형태를 실험적으로 시도해 보고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네, 이 의제가 경과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019년에는 청춘 공작소에서 3개월간 청년들이 실제로 주거 공간을 공유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주거 공유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년 당사자들이 부모로부터의 독립 욕구가 크고 실제로 주거 매물이 부족한 건 아니지만 청년들이 살기에 구체적인 요건, 위치나 옵션, 환경 등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7월 28일 진행된 온라인 이제 포럼에서 대구 도시공사와 한국가스공사에서 바라보는 청년 주거 문제에 관한 발제하였고요. 2019년 청년 주거 공유 실험 결과를 공유하고 참여자들의 소감과 당사자로서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향후 방향은 대구 도시공사에서 검토 중인 공간을 활용해서 앞으로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대구 지역의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모색할 수 있도록 본 의제를 포함한 다양한 실험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고요. 이에 청년 1인 가구 자치회를 구성해서 커뮤니티 활동과 협업 테이블 진행 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앞서 말씀드린 청년 주거 의제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제 사전에 공유드렸던 워크시트지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어제 미리 공유드린 워크시트지를 있는데요. 혹시 미리 준비하지 못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빈 종이에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워크시트 작성 시간은 3분이고요. 지금부터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네, 작성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되는데 워크시트는 함께 의견을 나눠보는 아이디어로 이해하시고 부담 없이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기관의 경우 기관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기보다는 개인의 의견으로 작성하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확정하기 이전의 단계이고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고 실제 문제 정의 및 해결은 9월에 있을 역량 강화 워크숍 하반기 의제 실행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유튜브 실시간 중계를 통해 참여하고 계신 시민분께서도 채팅을 통해 의견을 주실 수 있고요. 채팅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워크시트를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1분 뒤에 워크시트 발표하겠습니다.
약속했던 3분이 지났고요.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이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 네, 워크시트 TG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 분씩 돌아가면서 작성했던 워크시트 TG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각자 2분대로 작성하신 내용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네, 발표 시에는 작성해 주신 워크시트 화면이 잘 보이도록 네, 이런 식으로 네, 화면에 보여주시면 되고요. 네, 발표에 다른 분들은 발표를 들으시면서 각자 떠오르는 의견과 아이디어를 메모해 주셨다가 이후 진행되는 마인드맵 구성에서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제가 지목하는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지금 보는 화면부터 진행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 화면 왼쪽에 김요한 과장님 계시는데 혹시 과장님 괜찮으시다면 먼저 말씀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시나리오에 없었던 진행인데요. 예. 제가 쓴 내용이 보이나요? 예. 청년 주거는 청년 정책과에서 민청 간 협업을 촉진해야 한다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 주거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그 행정 서비스가 실제적으로 고객인 시민이나 청년의 만족도,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과 그 정책의 수혜자 또는 고객인 시민, 청년과의 거리를 좁혀야 합니다. 비유를 들자면 기업에서 아무리 생산자가 좋은 제품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또 고객의 취향을 반영하지 못하면 아무리 공급자나 연구자가 좋은 제품을 연구 개발해서 만든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팔리지 않는 물건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도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때는 고객을 기획 단계에서부터 연구 단계에서부터 고객을 참여시켜서 제품을 개발합니다. 이렇게 만든 제품은 소비자의 효능감이 높고 또 시장에서 잘 팔리는 물건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책도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고요. 특히 주거 정책 같은 경우에는 한번 그 투자가 되면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정책은 더더욱 처음부터 고객의 의견을 많이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청년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그 주거를 관련해서 금융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고 실제 행복주택이나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통해서 실제 물량을 공급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실제 제가 그 LH에서 공급한 동구 혁신도시에 가보니까 건물은 잘 지어놨지만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20대 청년이나 또는 신혼부부 입장에서 다소 불편한 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구 경북연구원에 우리 조덕한 박사님이 연구 책임자로 있습니다마는 대구형 청년 임대주택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지 연구 과정과 결과가 지금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년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러한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해서는 대구시 내부만 하더라도 청년의 청년 정책과 그 다음에 건축주택과 같은 그 도시재생과 이런 그 관련 부서들이 협업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도시공사나 LH공사 같은 유관기관 그리고 대구 경북연구원 같은 연구기관 그리고 오늘과 같은 플랫폼에 참여하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실제 수요자인 청년들과 함께 진행하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과가 이렇게 청년을 중심으로 민간과 또 유관기관이 함께 소통해서 현재 만들어진 청년 주택을 어떻게 하면 내용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개선해서 청년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인가,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 나가는 공간과 주택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고객과 공급자의 거리를 좁히는 협업 기능을 좀 최대한 촉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소통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촉진해서 청년 주거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델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대구 경북연구원의 조덕한 박사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혹시 이분대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네, 제가 지금 이렇게 패드로 보여드립니다만은, 청년주거 의제 실행을 위해 가지고, 지금 대구도시공사에서, 지금 잘 안 보입니까? 매입 임대주택을 청년주거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구를 적었습니다. 지금 대구시에는 도시공사에서 지금 많은 매입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매입 임대주택의 그런 공실률이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되어 있는 주택과 또 그곳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수요자와의 이게 좀 갭이 있다 보니까 매입 임대주택이 충분하게 수요자에게 잘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조금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공급상의 문제가 있는 그 매입 임대주택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기보다는 그것을 좀 더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청년 주거로 만들어 나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조금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마 도시공사에서도 그런 조금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연 한 200호 정도 매년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LH라고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도 거의 매년 몇백 호씩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원룸형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입 임대주택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공실률이 상당히 다른 주거 유형에 비해서 높고, 그래서 이제 빈집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청년들에게 맞는 조금 주거 유형으로 이렇게 변형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또 국토부하고도 조금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이기도 할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매입 임대주택이 나름대로의 소형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느 정도의 분량을 어느 정도의 퍼센트지를 또 청년 주거로 과연 돌릴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이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좀 분량을 줄이고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러한 다양한 어떤 유형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공급을 해 나간다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한 군데만 이렇게 공급되기보다는 대구에 필요한 청년 주거가 곳곳에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도심을 필두로 해가지고 학교 주변이라든가 이런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또 접근성이 용이한 곳,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주택 유형으로 만들어 나가면은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것에 대한 연구도
제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앞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네, 대구에서 거주하시는 네, 조수룡 청년부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썼는데요.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청년 독립을 위해서 청정 북소리에서 들리시나요? 네. 청년 독립을 위해 청정 북소리에서 청년 공간 연구를 하겠다고 적었는데요. 예, 대구 거는 아니고 북구 거긴 한데 북구에서 청정 북소리라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번에 제가 맡은 주제가 재개발 지역 내 청년 공간에 대한 거거든요. 최근에 복현동이나 선격동, 신암동 쪽도 그렇고 중구도 그렇고 낙후 지역 재개발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 구역에 그렇다면 청년 공간이나 청년들의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보통은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특히 복현동 같은이나 선격동 쪽은 아무래도 경북대 근처다 보니까 행복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지는 추세고 또 임대주택이나 청년 임대주택이 되게 많이 지어지는데 그 행복주택 평수가 아시겠지만 그렇게 넓지 않아요. 39m 제곱인 곳도 있고 49m 제곱인 곳도 있고 혼자서 살면은 조금 좁거나 딱 적당한 수준이라서 사실 거기서 어떤 활동을 한다거나 친구를 불러서 뭘 한다던가 이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서는 그냥 정말로 내 개인적인 방 정도의 느낌인데 그렇다면 그런 커뮤니티 공간이나 공용 공간, 우리로 따지면 거실, 주방, 뭐 함께 할 수 있는 워킹 스페이스 같은 것들을 그 마을 내에서 도시 내에서 제공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좁은 집을 보면서. 그래서 이런 재개발 지역 같은 데서 비단 청년만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마을 주민들이 와서 쓸 수 있는 그런 공용 공간,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연구나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대구 도시공사 조강래 과장님 네,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적은 내용은요.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대구도시공사에서 청년 주거 이제 실행을 위해서는 유휴공간 활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제시한 유휴공간이라는 개념 안에는 아까 여러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직접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인 뭐 주택일 수도 있겠고요. 미공급된 주택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상가시설이라든지 공급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공유를 해서 그 공간들에서 청년들이 주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청년 주거를 위한 연구를 한다든지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득한 박사님과 김요한 과장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 저희가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도적으로 일정 그 자격 조건이 되어야지 들어올 수 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제약 요인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청년들에게 그 주택들이 이제 공급이 되지 않아 가지고 공실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첫 번째로는 제도적으로 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 제도적으로 해결이 되기 위해서 이런 여러 주체들이 모여서 이제 그 어떤 방법으로 그걸 풀지에 대한 먼저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 해법을 찾고 난 다음에 이제 국토부라든지 그 상위 기관에다가 어떤 정책적인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들이 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그 청년 주거에 관련해서는
그 단순히 취약계층한테 돌아가는 것 말고도 어떤 기숙형 주택이라든지 특정 계층들을 위해서 공급하는 제도들이 마련이 되어 있긴 한데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국토부에서도 이제 기숙형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청년들의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공동생활 공간들을 같이 좀 포함시키고 그거를 어떤 운영 주체가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좀 적극적으로 그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끔 공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상가 공간을 활용한 청년 주거 실험실이나 아니면 청년 임대주택 공실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청년들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들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앞으로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청년연대은행 디딤의 이마연 이사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네. 먼저 작게 써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면요. 청년 주거 의제 실행을 위해 대구 청년연대은행 디딤 그리고 뭐 개인으로서 저는 첫 번째로는 위로가 되는 청년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년들의 문제를 발굴하고 이슈를 파이팅하는 것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청년 주거 문제나 뭐 실제 이제 집이나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은 여기 계시는 뭐 가스공사, 도시공사 그리고 청년 정책과에 계시는 분들이 하신다면, 실제로 그 주거에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청년들의 어떤 정체성과 청년들의 문화, 그 청년들이 그 공간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래 공동체인 청년들이 만들어 나가는 뭐 일종의 주거 문화라는 문화라고 할 수 있겠고, 주거 공동체라는 또 그 같은 정책을 이제 받고 있는 청년들의 어떤 모임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시스템 또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 안에 있는 청년들이 단순히 정책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의 대상으로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도 이런 삶을 살고 있고, 청년이 그 주택 속에서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청년연대은행 디딤에서 제가 하고 있는, 디딤에서 하고자 하는 일도 청년들이 조금 더 대구에서 안전한 느낌, 그러니까 안전망으로서 기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 해왔던 그런 노력들이 이후에 어떤 정책들이 만들어질 때, 정책들이 실행될 때, 청년들 간의 그런 소통, 혹은 청년들 간의 위로와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소통 방식들이나 그런 소통 방식을 이용한 정책 방향이 설계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거 문제나 뭐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부채 문제, 혹은 취업 문제 등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좀 발굴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이나 어떠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기관이나 혹은 청년들에게 알리는 역할 또한 디딤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지금 혹시 그 심은정 부장님 지금 말씀 혹시 들리시나요? 멀리 계시는데. 네, 한국가스공사 심은정 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혹시 워크시트를 카메라 화면 가까이 보여줄 수 있나요? 너무 멀리 계시네. 일단 그럼 말씀만이라도 먼저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금 음소거 상태인데, 혹시 제 이야기 들리시나요, 부장님?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약간 좀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제 혹시 목소리가 죄송했던-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아, 예.
예, 네,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좀 죄송하지만 네. 짧게 그 작성하셨던 예, 예, 예. 워크시트에 대한 알겠습니다. 내용을 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좀 거리가 멀어서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청년주거 의제 실행을 위해 한국가스공사는 노후주택 공간 리모델링으로 청년 공유 주거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청년주거 의제는 2019년도에 의해서 지금 올해까지 연속 의제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공사 역시 19년부터 지금 본 의제 실행을 위한 자원 매치 공공기관으로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단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두 가지 방안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공사가 위치한 혁신도시가 이제 있는 대구시 동구청과 협업하고 있는 행복둥지 사업이 있습니다. 행복둥지 사업을 활용한 방안이 있습니다. 행복둥지 사업은 이제 동구의 노후 가옥을 리모델링해서 저소득 가구에게 3년 동안 무상 임대를 하는 사업으로서 공사가 2015년부터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청년 의제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 중에 한 가옥을 청년들이 공유해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유 주거 실험으로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올해 사업을 진행 중인데, 금년에 이제 코로나라는 조금 예상치 못한 그런 변수가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들도 있고,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이런 노후 가옥을 발굴하는 게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또 실사를 해보면 리모델링해서 공유 공간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부적합하거나 아니면 그 가구의 소유주가 마음을 바꾸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게 이런 의제를 실행하는 데 얼마나 좀 중요한 요소인가라는 그런 거를 느끼게 되었고요. 이러한 점과 연계해서 두 번째 방안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아까 의제 설명에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과 같이 대구도시공사에서 유휴 공간을 제공하고 공사가 리모델링을 해서 주거뿐만이 아니라 청년들의 어떤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저희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이게 단순한 보다 조금 안정적이고 좀 장기적인 청년 주거 지원, 그러니까 지원이 된다는 방안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조만간 대구도시공사와 또 여러 이제 그 컨텐츠를 채울 수 있는 청년 단체들, 그다음 플랫폼 사무국과 만나서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지금 저희가 시간이 얼마 없긴 한데요. 혹시 오늘 진행 스텝을 맡아주셨지만 더 컴퍼니 협동조합 강윤경 대표님 혹시 짧게 한마디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짧게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청년주거를 위해서 더 컴퍼니스 협동조합에서 공모사업 청년주거 리빙랩을 해야 한다 이렇게 결정했는데요.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지자체나 그리고 이제 대구경북연구원이나 도시공사 그리고 민간에서 각자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나 연구하는 일이나 다양한 일들을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기업이나 그리고 지자체나 그리고 민간 요 세 영역을 좀 연결해서 사회 문제 해결하는 일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의 실제 욕구나 필요가 무엇인지 좀 보고 청년들이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청년주거 실험을 하고 청년들을 이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되게 많은 청년들이 많이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청년들을 연결하는 것과 그리고 지자체와 또 공공기관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을 좀 알리는 일에 좀 주력해야 되겠다. 그리고 함께 실험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만드는 일, 그 일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체적인 분들의 발표 잘 들었고요. 네, 말씀 다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러면 앞서 발표를 들으시면서 내부해 주셨던 의견과 아이디어를 공유해보는 것들을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혹시 지금 마인드맵 화면을 지금 공유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네,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넉넉치가 않습니다. 모두의 의견을 듣기에는 저희가 지금 준비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는 9월 역량 강화 워크숍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뭐 짧게는 한 분, 많게는 두 분 정도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먼저 손을 들어주시면 손을 들어주신 분들의 또 다른 분의 어떤 의제에 대해서, 아이디어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혹시 말씀을 하실 분이 좀 계실까요? 계시다면 손을 들어서 보여주시면 제가 지목을 해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손을 들어주신 대구 경북연구원의 조득한 박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 강은경 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신 것 중에 홍보도 말씀해 주셨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금 대구시나 도시공사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들을 너무 모르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여율도 저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확산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데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청년들이 이것을 공유하고 또 참여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은경님께서 조금 말씀을 더 붙여주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가 앞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제 의견을 얘기하면 되나요? 아니면 같이 얘기하는 건가요? 혹시 김주환 과장님 혹시 질문을 먼저 들어보고 답변을 또 다 같이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김주환 과장님 혹시 질문하실 게 어떤 거였죠? 예, 질문보다도요. 앞서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서 이제 리빙랩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대구시의 리빙랩 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과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하고 있는 청년 소셜 리빙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하는 사회혁신실험실 리빙랩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도 또 도시재생과 관련된 리빙랩 그리고 또 대학 리빙랩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다양한 주거 그리고 그 물리적인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1인 가구가 어떻게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어떤 청년들 중심의 주거 공동체를 만들 건지 하는 것도 충분히 실험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오늘의 작은 의제 범위를 좀 더 넓혀 본다면 향후에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청년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필요한 것인지 청년들이 전세나 또는 월세나 아니면 쉐어하우스나 여러 가지 이제 주거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덕한 박사님이나 또 도시공사나 이런 유관기관하고 또 청년들의 니즈나 향후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맞추어서 좀 더 중장기적인 좀 큰 범위 내에서의 정책 연구도 앞으로 계속 좀 너무 늦추지 않고 같이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아까 조득한 박사님 질문하셨던 그 답변을 강윤경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에서 청년주거 의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좀 전해 들었고, 그리고 작년에도 이제 실행했었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아직까지는 제가 전해 들었을 때, 정책에 대한 고민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실제로 도시공사에서 임대주택을 청년들에게 내주기 위해서 이제 고민하시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게 시에서 이렇게 아니면은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바들을 청년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떤 이유였었냐면, 청년들의 욕구나 아니면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이제 이
주거 실험을 하면서 찾아보긴 하지만 이게 실제로 대학에 홍보가 된다거나 아니면 대학에서 실제 청년들의 소리를 듣는다거나 하는 어떤 그런 연구, 실제적인 아주 대구 청년들의 실제 욕구, 지금 조수령 선생님도 지금 청년으로 지금 참여해 주셨는데 그런 많은 욕구들이나 필요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수합이 돼서 그런 차원에서 고민이 많이 되는 것보다는 이제 뭐 도시공사 차원에서 그리고 시 차원에서 이 차원에서의 고민이 더 이제 사업 계획서에 많이 묻어 있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고 저희 협동조합은 설립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저희도 청년으로 구성되는 협동조합이고 그렇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제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차원보다는 청년들이 좀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청년은 그런 실험은 청년들만이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단순하게 이제 뭐 이렇게 시혜성으로 공간을 내어주는 게 훨씬 더 이제 기관이나 지자체 입장에서 편한 일이겠지만 우리가 왜 실험을 해야 하는지 청년들이 왜 그런 실험 원하고 그게 왜 필요한지 이런 좀 논의들이 실제로 있어야 도시공사에서 고민하시는데 더 많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고 시에서 좀 정책에도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막연한 생각들이 들어서 네, 저희는 어쨌든 이걸 좀 알리고 싶다라는 필요를 좀 개인적으로는 1차원적으로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추가적으로 의견을 좀 더 개진하고 싶다 하시거나 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좀 더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거든요. 네, 조강래 가장. 네,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번에 그 여러 주최 측 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느끼게 된 점은 앞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하고도 비슷한데요. 우리가 이 대구에서 청년 주거를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청년 주거 주택들은 전체적으로 국토부에서 이제 정한 지침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그 지침이라는 게 대부분이 이제 수도권의 그 청년들에 맞춰져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이제 구직을 하고 직장에 다니거나 아니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높은 주거비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심으로 지금 제도가 어느 정도 짜져 있기 때문에 그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그 순위적으로 외지인만 우선순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청년 주택에 입주를 하려면. 근데 올해 이제 그 기준이 없어졌는데 저희 쪽에 이 주거 부분이 많이 공실이 생기는 이유도 실질적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어떤 수요하고 이제 제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 기준이 괴리가 굉장히 심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1인 가구 증가에 의한 어떤 독립하고 싶은 욕구인 건지 아니면 직장을 다니거나 뭐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가까운 곳에서 다니고 싶은 건지 그렇지 않다면은 단순히 뭐 주거비가 비싸서 내가 독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낮은 주거비로 살고 싶은 건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뭐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들을 통해서 그런 제도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의견이나 뭐 아이디어 가지신 분들 말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추가적으로 네, 말씀하실 분이 더 계실까요? 네, 그러면 아까 조수룡님 손 드신 거죠? 네, 그럼 조수룡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부동산이나 청년정책 전문가는 아닌데 제가 아직 좀 어려서 제 친구 중에 아직 독립한 친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대학 친구 외에는 고등학교 친구들은 독립한 친구가 없는데 독립 안 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독립 생각이 다들 전혀 없어요. 왜냐면 아직 어린 것도 있고 직장 못 잡은 것도 있지만 집이 있는데 뭐 하려고?
이런 느낌이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대학을 졸업하면서 굉장히 독립이 하고 싶어서 정책을 엄청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정책들이 있구나 하고 봤는데 어, 좋은 정책을 만들어 놔도 어차피 독립할 마음이 없으면 그 정책을 찾아보지 않기 때문에 어, 대구에서 어떤 정책적인 어떤 특히 청년 주거 관련된 문제 중에 하나는 청년들이 독립을 하려는 그러니까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의지보다는 피치 못할 사정 혹은 외부에 의한 어떤 압력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독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내가 스스로 무언가 독립을 해서 경제적인 주체가 되어야지 이런 경우는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책들이 뭔가 주체성을 가진 청년들에게 더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모든 정책은 더 적극적 찾아보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더 수요에 맞는 정책을 줄 것인가도 필요하지만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독립적인 생활의 필요성을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게 없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다들 독립을 하고 싶어 할 건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육들이나 아니면은 캠페인?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걸 좀 일깨워 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이상한 얘기가 됐는데 아무튼 수요 자체를 조금 다듬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뒤에 또 일정 있으신 분도 있고 제가 이제 약속된 시간이 좀 살짝 지났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마연 이사님도 손을 드셨지만 정말 죄송하게도 앞으로의 의견을 9월에 마련된 워크숍에서 이어나가는 걸로 좀 하고요. 네, 오늘 약간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이제 비슷한 의견도 나왔고 비슷한 의견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청년들의 독립에 대한 수요 또 주거에 대한 연구가 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신 의견을 잘 기록해 두었다가 주 적합한 실행 방법을 찾는 아이디어 확장에 좀 활용하겠습니다. 네, 9월에 있을 역량 강화 워크숍에는 문제 정의 방법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마주한 문제 핵심이 무엇인지 일도 있게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네, 9월에 있을 워크숍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꼭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추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 좋은 의견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세레모니 진행하고 협약 테이블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참여자 모두 앞서 작성하신 워크시트를 종이를 얼굴과 함께 보이도록 들어주시고 5초 정도 손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러면 네, 네 5초 정도 손을 들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협업 테이블은 추후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하고요. 이후 영상 시청이 이어지고 세션 2에서는 또 다른 일자들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유튜브 채널로 계속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되나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